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더 디테일하게 입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요. 그 입력을 받아서 올바른 처리를 할 수 있게 구조를 좀 맞춰 볼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어차피 또 얘기가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아까 전에 제가 이런 일반적인 구조를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IP 주소, 포트 번호, 그 다음에 컨텍스트 패스, 그 다음 매핑 이렇게. 자, 이 중에서 여기까지 아니다. 이거부터 보자. 자, 로컬호스트 어디에 세팅되는 거예요? 누가 이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세팅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얘는 웹서버죠. 웹서버가 나 자신이라고 지금 되어 있으니까 로컬호스트로 접속이 가능한 겁니다. 그죠? 자, 8080 포트죠. 이거 어디에 세팅하죠? 이것도 웹서버에 세팅하죠. 우리가 실제로 이 웹서버를 열어서 여기다가 값을 바꿨습니다. 그죠? 컨텍스트 패스 어디에 세팅하죠? 이것도 웹서버에 세팅하죠. 그럼 이만큼이 다 웹서버가 세팅해 놓은 영역이에요. 실제로 우리 프로그램이 세팅하는 부분은 다 URL 매핑 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URL 매핑을 이제 서블릿에다가 웹 서블릿이라는 걸 통해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달아주면 이러한 정보가 웹서버에 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저장된 경로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쪽으로 올바른 경로를 찾아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사용자가 홈메인을 입력을 하면 이걸 보여주는 게 맞는 거고 프린트 단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걸 보여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여기서 제가 이 상태에서 홈메인으로 경로를 바꾼다면 당연히 잘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없이. 자, 그럼 이런 상태인데 사용자가 원해야 돼요. 나 5단, 나 8단, 나 지금 9단, 뭐 2단. 사용자가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본인의 의사를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사용자, 유저는 2단을 원한대요. 그럼 그 2단이라는 정보를 사용자가 알려줄 수 있는 곳은 어디까지예요? 사용자는 애초에 요청을 주소로밖에 못 보내요. 클릭을 해도 결국은 주소로 보내는 거고 주소를 쳐도 주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는 결국 이 2단이라는 정보를 브라우저한테까지만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용자가 브라우저한테 나 2단을 원해라고 말을 해요. 주소를 입력한다는 거겠죠. 입력을 했습니다. 그 요청이 웹서버 쪽으로 딱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 웹서버는 너 이 기능을 하고 싶은데 2단을 원해? 알았어. 우리 프로그램한테 전달해줘야죠. 자, 그럼 이 상황일 때 이 주소 상황에서 이게 사용자가 보내는 요청이잖아요. 이 요청에서 나 2단을 원해 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표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어쨌든 주소에 입력하는 행위로밖에 못해요. 그쵸?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을 했대요. 이거는 의사표시예요? 아니면은 뭐예요? 얘는 애초에 지금 만들어 놓지 않아서 당연히 뭐라고도 하겠지만 얘는 그냥 경로예요. URL 매핑이죠. 프린트 단 뒤에 2라고 하는 매핑 주소를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방식은 아니겠구나. 이러한 방식으로 가면 애초에 프린트 단은 하나로 그대로 가만히 있되 사용자가 원하는 그 단수, 그 부분만 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애초에 이걸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URL 매핑을 가진 서블릿이 하나가 또 필요할 텐데, 그죠? 이 방식은 아니겠구나. 실제로 아니고요. 사용자가 내가 원하는 어떠한 정보를 우리한테 요청으로 담아서 넘겨주려면 이런 방식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물음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equal 2라는 값이 나왔어요. 자, 이만큼만 떼서 한번 볼게요. 이거 누구랑 비슷한 거예요? 이거 변수 만들어서 값 넣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의미처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키라고 부를 거고요. 이 부분은 value예요.
키랑 밸류로 이루어진 어떠한 정보를 사용자가 이 물음표 뒤쪽에다가 입력을 하면 그 정보를 웹서버가 받아서 우리 쪽, 프로그램 쪽까지도 그냥 넘겨줍니다. 근데 어디에 담아서? 이 정보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사용자가 입력하는 이 주소, 이 주소를 입력하는 행위 자체가 요청이라 그랬죠. 그럼 주소에다가 지금 물음표 하나 달고 이런 값을 여기다 입력해서 줬다면 이 정보는 요청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요청에다 담아서 넘겨준 정보를 우리가 요청에서 꺼냈을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만들 건데 실제로 보세요. 여기다가 그냥 뭐 자바, 서블릿 이런 거 검색을 하면 이제 검색 결과가 나오죠. 이 주소를 한번 볼까요? 자, google.com 도메인이에요. 서치는 뭐겠어요? URL 매핑이겠죠. 그죠? 컨텍스트 패스는 그럼 얘기는 루트로 되어 있겠구나. 예상할 수 있겠네요. 애초에 뭐 이 URL 매핑 부분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 물음표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녀석들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겠네요. 요구, 요청. 나 이런 정보를 원해요 라고 더 디테일하게 입력을 한 부분이겠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쿼리 스트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파라미터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파라미터는 매개 변수였습니다. 사용자가 정보를 준 거를 우리가 이제 꺼냈을 때 실질적으로 파라미터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바 q라고 하는 키 값에다가 자바 플러스 서블릿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M% 기호가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SCA 언더바 ESV라고 하는 값에 이퀄에 6781 어쩌고 값 들어있고요. 또 M%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보고서 M%는 무슨 역할일까요? 이 M% 기호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은 역할이 뭘까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의 구분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사용자가 이제 뭐 단수를 정해서 이렇게 보낸다라고 했을 때 단수 말고 뭐 리밋이라고 하는 몇 곱하기까지 나올지 이런 것도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네 둘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구분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애초에 얘가 그냥 붙어버리면 단이라는 녀석한테 밸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분자 역할을 M%라고 하는 기호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리밋에다가 15를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은 사용자는 2단을 원하는 거고 15까지 곱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개수가 여러 개일 수 있겠죠? 실제로 개수엔 제한이 없어요. 아주 많이도 저장이 가능하고 적게도 저장이 가능하고 없이도 가능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사용자가 어떠한 정보를 입력하게끔 할 거야. 그럼 우린 이거를 이제 꺼내서 쓸 거야 라는 상황이죠. 자,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요청에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리퀘스트에서 리모컨 눌러가지고 가져올 거예요. get. 제가 아까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get 파라미터라고 하는 걸 통해 가져올 거예요. 이 get 파라미터 안쪽에 인자로 넣어주는 값은 사용자가 어떤 이름으로 이 값을 보내고 있는지를 적어주는 건데 아까 제가 키랑 밸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키를 이 안쪽에 넣어주는 겁니다.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을 해서 보냈다면 키는 무조건 단이에요. 이 이름과 이 단이라는 이름과 여기 들어가는 이 키의 이름이 동일해야만 그 녀석의 값을 제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리밋 또 가져온다. 막 변수가 이 과정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리밋. 키는 리밋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렇게만 두면 사실상 우리가 실제로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변수에 담아야겠죠? 자, 담는데 이 단이라는 녀석과 리밋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로 활용하려고 지금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는 거예요? 구구단에서 단수와 곱해지는 수로 활용을 할 거죠. 그럼 결국 둘 다 얘는 수네요. 숫자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받고 있네요. 근데 얘를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안 되죠. 이게 안 되는 이유는 타입이 안 맞아서 그래요. 실제로 타입 미스매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cannot convert from string to int죠. 이 얘기는 뭐예요? 이 get 파라미터를 통해서 가져오는 데이터는 스트링 타입이다 라는 거겠죠? 자, 실제로 우리가 사용자가 이렇게 주소에다 입력하는 이 쿼리 스트링 부분은 무조건 스트링으로 받아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스트링으로 받아집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인트로 받을 게 아니라 스트링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리밋이라는 이 녀석도 마찬가지 스트링으로 이렇게 받아주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받으면 이제 인풋 단과 인풋 리밋이 실제로 이 값을 잘 받아올 거예요. 2라는 값과 15라는 값을 잘 받을 건데 쓸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에러 나고 있는 거는 이름 때문인데 이 녀석들을 지금 활용을 여기서 못해요. 왜 못해요? 문자니까요. 우리는 숫자로서 연산을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문자잖아요, 지금. 그럼 이 녀석들을 숫자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int 타입의 변수 하나 더 만들어내고 integer.passint 해서 이 안에 input 단부터 하나 바꿔주고 그 다음에 한 줄 더 필요하겠죠. 리밋도 마찬가지. 이 과정을 거쳐야 이 안쪽에서 실질적인 수로서 숫자로서 활용이 될 거니까, 그죠? 그럼 이제 이 리밋을 어디에 넣어주면 돼요? 반복문의 종료 조건 부분에다가 사용해 준다면, 자 보겠습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이러한 요청을 보낸다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주소에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2단이고 곱하기 15까지 나오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를 어떻게 전달을 하며 그 전달한 값을 어떻게 받아오며 라는 상황을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만약 이 상황에서 제가 리밋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없앴어요. 요청을 이렇게만 보낸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에러가 납니다. 500 에러가 났어요. 근데 500 에러는 이제 코드상에서 문제가 생긴 상황인데 cannot parse null string이래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얘는 null이라는 스트링은 변환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int로. 지금 리밋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input 리밋 부분을 우리가 안 넣었죠. 안 넣었으면은 이제 뭐 공백이 들어왔다. 그럼 여기가 지금 공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걸 형변환하려고 했으니까 문제가 생길 거고, 그죠? 근데 얘 에러 내용 보니까 뭘로 들어왔다고요? 널로. 없으면 널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녀석이 리턴하는 이 값이 널이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넣지 못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사용자가 이 화면을 보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사용자가 이걸 입력을 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건 사용자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버튼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널 검증을 통해서 기본값 세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만약에 input 단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널로 들어왔다 라고 하면 input 단이라는 이 녀석의 값을 나는 1로 바꿀 거야. 알지? 이렇게. 초기 값을 설정해 주는 거죠. 만약에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어? 그럼 이 변수는 1로 써. 문자로 1 들어있을 거야. 그러면은 1 들어있으니까 형변환하면 되겠죠. 똑같이 하나 더. input limit이라고 하는 녀석이 만약에 널로 들어왔다면 이 녀석도 1로 둘 거야. 그럼 얘도 초기값 설정 된 거죠. 그럼 여기서 형태를 변환시켜도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요청을 그대로 한번 다시 더 보내면 이제는 1까지만 곱한다. 만약에 단도 넣지 않았다면 1 곱하기 1까지만 나올 것이다. 여기서 단은 넣지 않았는데 리밋이라고 하는 값을 뭐 한 20을 뒀다. 이렇게 나올 것이다. 상황 이해되실까요? 이런 얘기고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제가 리밋과 단의 순서를 바꿨어요. 리밋을 앞쪽에 썼고요.
단을 뒤쪽에 썼습니다. 3단위 곱하기 20까지 잘 나올까요? 잘 나오겠죠. 왜냐면 얘네들은 키 가지고 따라가는 애들이니까. 순서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어떨까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제가 리밋과 단 말고 뒤에다가 뭐 하나를 더 적었어요. ASD라고 하는 키에다가 20이라는 밸류를 세팅했습니다. 이거 실행하면 에러일까요? 문제가 없어요. 사용자가 보낸 건 보낸 거고 요청에 담겨 있는 건 담겨 있는 건데 우리가 꺼내서 뭔가를 한 적이 없으니까 에러가 나진 않는 거예요. 상황이 되실까요? 실제로 우리가 꺼내서 사용을 했을 때 그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에러가 나는 거지 넣는 거에는 상관이 없다. 자, 이런 거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일단은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거 네이버에서 로그인 페이지 URL 부분 잘라온 건데 물음표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뒤에 이 부분은 인자란 얘기겠죠? 자, 그럼 이 인자 부분에다가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결국 그냥 로그인이죠. 이겁니다. 정해지지 않은 녀석을 넣는다고 해서 이걸 가져다 쓴 적이 없으니까 뭐라고는 안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있던 처음에 필요했던 그 인자들은 이 녀석은 뭐 모드 폼이라던가 URL 어쩌고라든가 이 녀석은 내부적으로 알아서 기본값 세팅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다고 해도 이 페이지가 띄우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웹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주소창 부분에다가 실제로 사용자가 물음표를 통해 그 뒤에다가 입력하는 이런 것들 이런 값들이 이 주소창에 실제로 그냥 드러나는 이 상황이 이제 갯방식이라고 해요. 갯방식.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메서드가 두 개시죠. 실제로 갯방식으로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소창에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 말고 이건 끄고 여기서 사용자가 입력한 이러한 정보들이 주소창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나오는 거 이게 갯방식이다.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지웠던 두 포스트 있죠. 이 두 포스트는 포스트 방식의 통신을 의미하는 건데 이 포스트 방식은 이 뒤에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면 get과 post의 차이는 뭐겠어요? 여기 주소창 부분에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냐의 차이가 있으니까 혹시 보안적으로 좀 좋을까요? 딱히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안 보일 뿐이에요. 여기에 드러나지 않을 뿐인 거지 사실상 포스트로 만들어도 개발자 도구 까보면 다 나와요. 이 안엔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안적으로 뭐 엄청나게 유리하다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그냥 좀 방식이 다르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신하는 방식이 다른 거니까 뭐 물론 그 상황에서의 장단점이 다 존재하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이 상황 얘는 드러냈죠. 드러냈다라는 건 이렇게 드러난 이 값은 사실상 뭐 그렇게 숨겨야 될 의미가 있는 녀석이 아니다 라는 정도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진짜로 완벽하게 숨기려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요소들은 이렇게 처리를 하면 안 되니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get 방식에 대한 통신 방식입니다. 파라미터 쿼리 스트링을 세팅하는 방법이 차이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해보라고 시간을 좀 드릴 건데 자, 어차피 키값이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 그냥 저도 적어드릴게요. 자, 주소 URL에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을 한다면 이제 리밋과 단은 해봤습니다. 같이 컬러 부분 입력된 컬러대로 글자가 출력이 될 수 있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시간을 잠깐 드려볼게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한 요소였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이지는 않았지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일단 파라미터 하나 더, 쿼리스트링 하나가 더 세팅이 되는 거고, 이 녀석을 올바르게 가져와서 써야 되는 경우예요. 이름은 컬러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리퀘스트를 통해 get 파라미터로 하나 더 가져와야겠죠, 일단은. 그리고 이 녀석의 이름도 input color 라는 식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 녀석은 널 검증이 필요할까요? 없어도 되나요? 없어도 아까처럼 cannot parse null string은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형태를 변환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얘는 숫자로 바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럼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input color 이 변수가 이제 받아온 값을 저장할 텐데, 이 저장한 녀석을 사용해서 우리가 글자 색을 바꿔야 돼요. 근데 글자 색을 바꾸려면 CSS가 필요한가요? 우리가 배웠던 개념대로라면 CSS가 필요한 게 편하죠? CSS 혹은 자바스크립트 혹은 HTML 태그에 직접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당연히 CSS를 가르쳐드리지도 않고 만들라고 시킨 건 아닐 거고, 스크립트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거, HTML 태그에다가 inline CSS 적용시키는 방법. 적용시키려고 이 출력 부분을 봐요. 우리가 지금 사용한 태그가 뭐밖에 없어요? br밖에 없죠. br은 속성값을 가질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 다른 태그를 써줘야겠네. div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div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br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div 자체가 블록 요소라서 한 줄을 혼자 쓸 거니까 굳이 줄을 한 번 더 바꿀 이유가 없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div 태그로 이 구조를 바꿨더니 이제 이 텍스트는 div 태그가 가진 글자가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이 div를 선택해서 css로 컬러 어쩌고를 준다면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inline css를 쓰는 방식은 태그 안에 속성으로 우리가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 값을 부여를 하는 건데, 태그의 안쪽에다가 스타일, 여기다가 우리가 실제로 쓰는 방식은 쌍따옴표 열고 닫은 다음에 여기 뭐 컬러에 뭐 레드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주면은 사용이 됐죠? 이렇게 했더니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되고 있는 이게 뭐예요? 쌍따옴표가 앞에서 열렸는데 여기서 닫혀요. 그리고 뒤에서 또 열리고 닫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쌍따옴표로 역제를 못하겠네요. 그럼 쌍따옴표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얘는 스타일로 제대로 인식이 안 되겠죠.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식, 일단은 이 레드라고 하는 값 부분에는 우리가 여기서 받아온 이 변수를 활용할 거니까 서식 지정자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이건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변수를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단변수 쓰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넣을 건데 이 쌍따옴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될까요? 홀따옴표를 넣었어요. 가능할까요?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input 컬러 변수 가져와서 서식 지정자의 %s가 더 앞에 있으니까 단보다 앞쪽에 위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에 이제 레드 같은 걸 입력을 해서 레드가 받아들여졌고 이 레드가 이쪽에 잘 들어갔고 이 홀다운표가 문제가 없다면은 이 몇 단이냐라고 하는 글자는 색이 잘 바뀌겠죠? 어때요? 잘 바뀌죠? 홀다운표를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호환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은 쌍따옴표와 홀다운표를 좀 적절하게 잘 섞어 써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자바 문법만 가지고는 쌍따옴표랑 홀다운표를 혼용해서 쓰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자바는 애초에 홀다운표는 캐릭터 타입 말고는 쓸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지금 HTML이니까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쪽은 좀 관대한 편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알려드릴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div 태그 하나 넣어서 dr 대신에 사용을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스타일을 또 부여를 할 건데, 이번에는 제가 홀다운표 말고
방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쌍따옴표를 넣긴 넣었는데 그 앞에다가 역슬래시 하나를 제가 넣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을 가장 앞쪽에다가 인풋 컬러를 또 넣어주면은, 자, 리로드가 되면, 아직 안 됐나봐요. 됐다. 잘 들어갔죠. 자, 여기에 있는 이 역슬래시하고 쌍따옴표 이 녀석은 지금 이만큼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만큼이 역슬래시 뒤에 온 이 쌍따옴표를 특수한 기능을 가진 녀석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텍스트로 봐주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따옴표를 홀따옴표랑 적절히 쓰다가 도저히 이제 끊을 수가 없는 상황, 도저히 뭐 더 이상 활용이 안 된다. 그럼 이런 것도 이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텍스트로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쌍따옴표 안에 있지만 얘를 열었던 걸 끊는 역할이 아니라 그냥 텍스트 쌍따옴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해요.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컬러를 아예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없어 보이죠? 진짜 없는 걸까요? 이거 뭐예요? 자, 이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누른 거는 컨트롤 U라고 해서 페이지 소스 보기 부분인데, 자, 이걸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화면에 그려진 태그들을 그냥 이렇게 단순한 코드로 볼 수가 있어요. 보면 컬러에 널 들어가 있죠. 근데 컬러에 널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거는 에러가 안 났을 뿐이지 에러가 날 만한 상황이에요.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널 검증을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왜냐면 입력을 안 하면 얘는 널로 들어올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널 검증을 하나 더 할 겁니다. 인풋 컬러라고 하는 이 녀석 널로 들어왔을 때는 인풋 컬러를 블랙으로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냥 검은색 되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트랜스페런트라고 해서,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얘는 그냥 투명색입니다. 투명색. 여러분들이 코드펜에서 HTML에 뭔가 작업을 하면 그 녀석들의 기본 백그라운드 컬러가 하얀색처럼 보였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 녀석이 하얀색이 아니에요. 배경이 하얀색이라는 건 글자를 가리게 됩니다. 글자가 안 보이게 돼요, 잘. 아니다. 글자가 안 보이는 건 아니고, 배경이 하얀색이면 그건 진짜 하얀색이고요. 원래 백그라운드 컬러의 기본 값은 이 트랜스페런트가 들어가 있어요. 얘는 투명한 색.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뭐 눕기 같은 거 딸 때, 아이콘 같은 거 가져다 쓸 때 배경색이 하얀 놈들은 이 부분까지 하얗게 가져와지거든요. 근데 얘가 투명하면은 이 부분만 가져와져요. 이런 거, 이런 투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글자색은 투명하면 안 보일 거니까 블랙으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것만 더 볼게요. 문제는 없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해요. 아예 이걸 다 안 쓰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젠 키는 존재하죠. 자, 이거를 널검증 다 빼고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거 입력하면 일단 블랙이 나왔어요. 소스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널이랑 다르죠. 사용자가 파라미터 키를 입력을 했는데 값을 안 넣으면 널은 아니에요. 키가 있으니까. 애초에 이걸 가져오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된 상태에서 얘를 가져오려고 했을 때 널인 이유는 이 키로 존재하는 어떠한 파라미터가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널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키는 존재를 했는데 값이 없다. 그래서 공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면 만약에 값은 있는데 키가 없다.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이거는 다시 널입니다. 왜 널일까요, 이거? 이거까지만 하고 수업 종료할 거예요. 얘는 키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블루라는 키를 인식을 했는데 그 키를 가져오는 녀석이 없었다의 개념이고요. 지금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컬러.
컬러를 입력하면 이 키는 있으니까 값을 가져와서 공백이죠. 근데 없는 키를 입력하면 이런 키가 없으니까 값이 널로 나온다. 차이점, 우리가 실제로 사용자가 입력하는 이 파라미터 쿼리 스트링 부분에 어떤 식으로 입력하냐에 따라서 처리되는 값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런 차이를 좀 아셔야 되고요. 일단은 오늘 서블릿에 대한 기초적인 활용이라 몇 가지를 좀 해봤는데, 이제 브라우저에 띄우니까 조금 더 명확하죠? 실제로 화면에 나타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좀 더 재밌는 것들을 막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뭐 버튼을 만들어서 이걸 누르면은 실제로 페이지가 이동하면서 작성할 수 있고, 뭐 리스트 볼 수 있고, 이런 거 다 해볼 겁니다. 오늘은 그 초석을 좀 다진 거니까,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내일 수업부터 더 다양한 것들 해보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